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어린 노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잔칫집에서 일을 마치고 머리에 떡바구니를 이고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숲풀 사이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나 떡을 다 빼앗아 먹고는 급기야 엄마까지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엄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죠. 똑똑똑. 얘들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오누이는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왜 그렇게 거칠어요? 아까 일을 많이 해서 목이 쉬었단다. 호랑이의 털난 손을 본 오누이는 깜짝 놀라 뒷문으로 빠져나와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밑까지 쫓아온 호랑이가 물었어요. 얘들아,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바보 같은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그러다 오누이가 웃는 소리에 속임수인 걸 알아챘죠.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반짝이는 새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했지만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밤을 비추는 달이 되었고 밤을 무서워한 여동생은 낮을 비추는 환한 해가 되었답니다. 여름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숲을 비추고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먹이를 등에 지고 끙차끙차 집으로 나르고 있었죠.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면 먹을 게 없어. 지금 준비해야 해. 그때 배짱이가 바위 위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랄랄라, 여름은 즐거워. 배짱이는 가야금을 켜며 춤추고 놀았어요. 개미를 보고 배짱이가 말했어요. 개미야,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일만 해? 나랑 같이 놀자. 개미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는 겨울을 준비해야 해. 너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배짱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겨울은 아직 멀었어. 나는 더 놀 거야. 배짱이는 다시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왔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어요. 개미는 따뜻한 집안에서 여름에 모아둔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개미는 배가 부르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짱이는 추위에 떨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눈 덮인 숲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배짱이는 배가 고파서 개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개미가 문을 열었어요. 배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미야, 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도와줄 수 있니? 개미가 물었어요. 여름에는 뭐 했어? 배짱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노래하고 놀았어. 개미가 말했어요. 여름에 노래만 불렀다면 이제는 춤을 춰야겠네. 하지만 개미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미는 배짱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배짱이는 부끄러웠지만 고마웠어요. 배짱이는 생각했어요. 다음 여름에는 나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놀기만 하면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했어요. 배짱이는 여름에 놀기만 했어요. 겨울이 왔을 때 개미는 따뜻하고 배불렀지만 배짱이는 춥고 배고팠어요. 여러분도 숙제나 준비물을 미리미리 챙기는 개미가 되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마리 말이 살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부자 주인의 말이었어요. 이 말은 반짝반짝 빛나는 마구간에서 살았어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안장을 메고 다녔죠. 다른 한 마리는 가난한 주인의 말이었어요. 이 말은 작고 낡은 마구간에서 살았어요. 음식도 많지 않았고 안장도 오래되었어요. 어느 날 두 말이 길에서 만났어요. 부자 말이 으쓱으쓱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 매일 맛있는 귀리를 먹고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자. 내 마구간은 반짝반짝 깨끗해. 너는 어때? 가난한 말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음식은 많지 않아. 마구간도 작고 낡았어. 하지만 내 주인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 부자 말이 웃었어요. 하하하,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좋은 음식이 더 중요하지. 가난한 말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큰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부자 주인은 말했어요. 내 말은 힘이 세고 빠르니까 전쟁터로 보내야겠어. 부자 말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먼 전쟁터로 떠나야 했어요. 부자 말은 무섭고 힘들었어요. 가난한 주인은 말했어요. 내 말은 나의 소중한 친구야. 절대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어. 가난한 주인은 말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가난한 말은 안전한 집에 머물렀어요. 주인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부자 말은 지치고 슬펐어요. 부자 말은 다시 가난한 말을 만났어요. 가난한 말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부자 말이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가난한 말이 대답했어요. 내 주인님은 가난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셔. 매일 이름을 불러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셔. 부자 말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래, 진짜 행복은 좋은 음식이나 화려한 집이 아니었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였구나. 두 말은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물건보다 사랑이 더 소중해요. 부자 말은 좋은 음식과 화려한 집이 있었지만 위험할 때 주인은 말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말은 음식도 적고 집도 작았지만 주인은 말을 정말 사랑하고 지켜주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친구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옛날
큰 숲속에 크고 힘센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자는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아주 작은 생쥐가 살금살금 지나가고 있었어요. 생쥐는 사자가 자는 줄 모르고 사자의 등 위를 아장아장 걸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번쩍 눈을 떴어요. 사자는 화가 났어요. 사자는 큰 발로 생쥐를 탁 잡았어요. 생쥐는 너무 무서웠어요. 생쥐는 덜덜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사자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언젠가 사자님을 도와드릴게요. 사자는 웃었어요. 하하하, 너처럼 작은 생쥐가 나를 도와? 재미있구나. 하지만 사자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는 생쥐를 살짝 놓아주었어요. 생쥐는 손살같이 도망갔어요. 감사합니다, 사자님. 꼭 은혜를 갚을게요. 며칠 후 사자가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휙! 사냥꾼이 쳐놓은 큰 그물이 사자를 덮쳤어요. 사자는 그물에 꽁꽁 묶였어요. 사자는 힘이 세지만 그물을 끊을 수 없었어요. 사자는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줘! 그때 작은 생쥐가 나타났어요. 생쥐는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아작아작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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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작. 조금씩 조금씩 그물이 뚝 끊어졌어요. 드디어 사자가 자유로워졌어요. 사자는 생쥐를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작은 친구야. 네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었구나. 작은 도움도 정말 소중해. 이렇게 생쥐와 사자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친구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자는 크고 힘셌지만 그물을 끊을 수 없었어요. 생쥐는 작았지만 날카로운 이빨로 사자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친구가 힘들 때 작은 도움을 줘보세요. 그 도움이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따뜻한 봄날, 연못가에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똑, 똑, 똑. 알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노란 아기 오리들이 삐약삐약 나왔어요. 모두 작고 귀여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알은 아주 컸어요. 한참 후에야 그 알이 깨졌어요. 나온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달랐어요. 몸집도 크고 깃털도 회색이었어요. 다른 오리들이 수근수근 말했어요. 저 아기 오리는 왜 저렇게 못생겼지? 우리랑 전혀 안 닮았어. 아기 오리는 슬펐어요. 날이 지나면서 다른 오리들은 아기 오리를 놀렸어요.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못생겼어. 아기 오리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기 오리는 혼자 연못을 떠났어요. 아기 오리는 숲속을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나를 좋아해 줄 친구는 없을까? 아기 오리는 울면서 걸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추운 겨울이 왔어요. 눈이 펑펑 내렸어요. 아기 오리는 춥고 배고팠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기 오리는 꽁꽁한 연못가에서 혼자 겨울을 보냈어요. 나는 정말 외로워.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어느 날 아기 오리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회색 오리가 아니라 하얀 백조가 있었어요. 아기 오리는 백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은 길고 우아했고 깃털은 눈처럼 하얗고 빛났어요. 그때 다른 백조들이 날아왔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백조야. 우리와 함께 가자. 백조가 된 아기 오리는 너무 기뻤어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나는 특별했어. 백조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르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특별해요. 아기 오리는 처음엔 다르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남들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의 다름도 인정해 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형 놀부와 동생 흥부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돈이 아주 많았지만 마음씨가 나쁜 욕심쟁이였어요. 하지만 동생 흥부는 가난해도 마음씨가 아주 착했답니다. 흥부는 작은 초가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흥부네 집 지붕에 살던 아기 제비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제비야, 다리가 부러졌구나.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다리가 다 나은 제비는 가을이 되자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다음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부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비는 입에 작은 박씨 하나를 물고 있었죠. 흥부는 그 박씨를 마당에 정성스럽게 심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지붕 위에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네 가족은 박을 타기로 했어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쓱싹 쓱싹 펑 하고 박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박 속에서 반짝반짝 금과 은, 그리고 맛있는 쌀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착한 흥부는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놀부는 배가 아팠어요. 놀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툭 하고 일부러 부러뜨렸어요. 놀부는 가짜로 다리를 고쳐주며 박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드디어 놀부네 집에도 큰 박이 열렸어요. 놀부는 기뻐하며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쓱싹쓱싹. 하지만 박이 터지자 보물 대신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은 놀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욕심을 부린 놀부는 커다란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남을 돕는 착한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흥부처럼 주변의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친절한 행동은 언제나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답니다. 옛날 아주 먼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왕은 3 아들에게 동전 1개씩을 주며 말했어요. 이 작은 동전으로 넓은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너라. 3 아들은 각자 시장으로 떠났어요. 첫째 아들은 시장에서 커다란 집 한 수레를 사왔어요. 첫째 아들은 방 안에 짚을 가득가득 넣었지요. 하지만 방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구석구석 빈틈이 너무 많았거든요. 왕은 고개를 저으며 아쉬워했어요. 둘째 아들은 시장에서 부드러운 솜을 아주 많이 사왔어요. 둘째 아들은 방 안에 솜을 꽉꽉 채워 넣었지요. 방 안은 푹신푹신해졌지만 여전히 천장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방을 완전히 채우기에는 솜이 부족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셋째 아들의 손에는 아주 작은 초 하나가 들려 있었죠. 셋째 아들이 조용히 불을 켜자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두운 구석도 높은 천장도 모두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셋째 아들을 칭찬했어요. 지피나 솜은 방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너의 지혜가 담긴 빛은 방 전체를 비추었구나. 왕은 지혜로운 셋째 아들에게 자신의 왕관을 물려주기로 했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비싼 물건보다 우리 마음속의 지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셋째 아들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작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답니다. 옛날 3마리 아기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지어보렴. 3마리 돼지는 신나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첫째 돼지는 게을렀어요. 빨리 놀고 싶어. 쉽게 집을 지어야지. 첫째 돼지는 노란 짚으로 집을 지었어요. 쓱싹 쓱싹. 집은 금방 완성되었답니다. 둘째 돼지도 조금 게을렀어요. 나도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둘째 돼지는 갈색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똑똑똑. 나무집도 빠르게 완성되었어요. 셋째 돼지는 부지런했어요.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셋째 돼지는 빨간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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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주 튼튼했어요.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의 집집 앞에 섰어요. 꼬마 돼지야, 문 열어라. 안 돼! 절대 안 열어! 늑대가 큰 바람을 불었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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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르르르. 집집은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휙 하고 둘째 돼지의 나무집으로 도망갔어요. 늑대는 나무집 앞에 섰어요. 꼬마 돼지들아, 문 열어라. 안 돼. 절대 안 열어. 늑대가 더 큰 바람을 불었어요. 후! 후! 후!
우와, 지지지지지. 나무집도 부서져 버렸어요. 2마리 돼지는 쏜살같이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도망갔어요. 늑대는 벽돌집 앞에 섰어요. 꼬마 돼지들아, 문 열어라. 안 돼! 절대 안 열어! 늑대가 있는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하지만 벽돌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벽돌집은 너무 튼튼했거든요. 화가 난 늑대는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똑똑했어요. 셋째 돼지는 벽난로에 큰 솥을 올려놓고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보글보글보글보글.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다가 뜨거운 물에 빠졌어요. 늑대는 깡충깡충 뛰면서 도망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행복한 3마리 돼지. 3마리 돼지는 튼튼한 벽돌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첫째와 둘째 돼지는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야겠어.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빨리 끝내려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시간이 걸려도 열심히 하면 튼튼하고 안전해요. 첫째와 둘째 돼지는 빨리 놀고 싶어서 대충 집을 지었어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시간을 들여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숙제나 준비물을 만들 때 셋째 돼지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양을 돌보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언덕 위에서 양들을 지켰어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아, 심심해.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소년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어디? 늑대가 어디 있니? 하지만 언덕에는 늑대가 없었어요. 소년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장난이에요. 늑대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들은 투덜투덜 마을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소년은 또 심심해졌어요. 소년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또 달려왔어요. 이번엔 진짜야?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어요. 소년은 또 킥킥 웃었어요. 또 장난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더 화가 났어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다시는 안 속아! 사람들은 화난 얼굴로 마을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으르렁으르렁 소리를 내며 양들에게 다가왔어요. 양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소년은 너무 무서웠어요. 소년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예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또 거짓말이겠지. 이번엔 안 속아. 소년은 혼자서 늑대와 싸워야 했어요. 늑대는 양 몇 마리를 잡아갔어요. 소년은 울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믿어줬을 텐데. 소년은 그날 중요한 교훈을 배웠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항상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소녀는 장난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진짜 위험이 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도와줄 거예요. 옛날 깊은 산 속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자르다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쿵동! 나무꾼은 너무 슬펐어요. 아이고, 내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자를 수가 없는데. 나무꾼은 연못가에 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연못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하얀 수염을 기른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산신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무꾼아, 왜 우는 거냐? 나무꾼이 대답했어요. 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 도끼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산신령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찾아주마.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반짝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산신령이 물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니에요.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은빛 나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산신령이 물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도끼는 은도끼도 아니에요.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산신령이 물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제 도끼예요. 산신령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정직하구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탐내지 않고 진실만 말했어. 이 세 도끼를 모두 너에게 주마.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이 생각했어요. 나도 금도끼를 받고 싶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던졌어요. 쿵덕. 그리고 거짓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내 도끼가 빠졌어요.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어요. 산신령은 금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제 도끼예요. 산신령은 화가 났어요. 너는 거짓말쟁이로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산신령은 사라졌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 도끼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항상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어요. 정직한 나무꾼은 진실만 말했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받았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 도끼마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작은 일에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